자, 이렇게 오늘 세 분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좀 다소 비장하면서도 심각한 오프닝으로 오늘 방송의 문을 좀 열어보았는데 정말 춥고 또 추운 시장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좀 탈출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추운 가운데에서도 좀 따끈따끈한 숨 쉴 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분께서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다양한 꿀팁과 조언들도 전해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4년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인만 소장님, 2024년에도 뭐 집값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데는 좀 실패를 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혼란스럽고 앞으로의 혼란이 좀 예상되는 상황인데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2024년 시장을 좀 돌아보게 되면 저는 뭐 계절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1월, 2월은 굉장히 거래량도 줄어들었고요.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다가 올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7, 8월. 너무 더웠는데. 너무 더워서 그런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절하고 비례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이 상승장이 아니라 상승장은 2021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네. 지금 조정장 터널을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너무 7, 8월에 너무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많이 누적이 됐죠. 이 상태니까 9월 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시행을 합니다. 꺾였죠. 상승세가 꺾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11월부터 또 불확실성이 늘어났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고환율, 뭐 고금리, 강달러 여러 가지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안개가 좀 들어왔죠. 그런데 12월 되면서 또 정치적 불확실성, 계엄에 탄핵까지 되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되면서 투자 심리는 지금 뭐 꽁꽁 얼어붙었고요. 거래량은 아마 2024년 12월 거래량은 저는 2,000건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1,000건대 정도 머물면 2023년 1월 우리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 날 때 지금 그런 분위기로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런 변수들이 적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고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중심을 찾아야 하나 이제 2025년의 중심을 좀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꿀팁을 전해드릴 거고요. 소장님께서는 계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거래량도 좀 올라갔고 특히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2024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일단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고요. 맞아요. 네. 그 변화의 원인은 수요의 진폭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구간이 가격이 상승한 구간이었고 그리고 20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위축되면서 다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인만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시장의 위축 요인 중에 대출 규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대출 규제라는 게 가장 핵심은 LTV와 DTI인데요. 네네. 이걸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걸 좀 저희가 좀 더 다른 원인을 살펴봐야 될 게 저는 역설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2024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그 오른 이유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이 너무 많이 돼서 가격이 올랐는데 그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즉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다시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하락 국면이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은 상승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인 변화가 있었고 쉽게 말해서 지금은 다시 그런 국면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앞으로 2025년도에 다시 하락하면 많은 분들이 뭐 가격 하락이다, 추락이다 이런 말씀 하실 텐데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원래대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면 그래도 어떻게 좀 탈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2024년 부동산 어떠셨어요? 일단 소장님하고 우리 위원님이 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했고 제가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저거죠. 우리가 신생아론이 29조 6천억이 나왔는데 9월 달까지 소진된 게 7조예요.
그러면 나머지 22조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가 소리 없이 생애 최초 대출의 금리를 갖다가 보도에서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1%야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하반기에 신생아론이 잘 소진이 안 되고 가격이 잘 못 받쳐주니까 이제 생애 최초를 갖다 1%로 낮춘 거를 하는데 이것이 소리 소문 없이 좀 퍼졌습니다. 퍼져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갈아타기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요번에 특징이 이제 말씀 주셨지만 갈아타기 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래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를 들어 2018년도에 만약에 19년도에 분양받으신 분들 보면 수도권에 그러면 한 5, 6, 7억대 받았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한 10억 다 넘거든요. 신규 아파트들은.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작년에는 많이 안 올라왔잖아요. 올해는 조금 올라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적은 게 나왔는데 이게 또 대환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무조건 갈아타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이분들이 서울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마영선이 그때 얼마였냐면 10억, 11억 가다 갑자기 12, 13, 14씩 막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0억 된 분들이 차익이 났으니까 실현하면서 몇 억 더 추가하면 넘어옵니다. 그죠? 날아가죠.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분양받은 분들이잖아요. 뭐 마용성하고 이제 강북구 이런 데서 그분들은 또 분양가가 8, 9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3, 14, 15억 되니까 네. 그러면 강남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올 4, 5, 6, 7, 8월 광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각 부동산 카페에서 또 이걸 권유하고 부추기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수요가 일단 소진됐고 할 사람 다 하고 실수요자들이 붙은 가격대는 다 10억 이하가 또 많아요. 네. 갈아타기는 10억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양극화됐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부담하기 어려운 가격대인 거고 갈아타기 할 어떤 차익 실현한 분들은 넘어온 건데 그게 이제 잠깐 이끌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다 소진된 거예요. 네. 소진되니까 수요가 이제 없겠죠. 없죠. 받쳐줄 사람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아니나 다를까 9월부터 꺾기 시작하죠. 꺾기 시작했는데 게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말에 갑자기 이제 대출 센 것도 아니에요. 전세 대출 조금 뭐 이렇게 후순위 담보하고 뭐 이런 거 살짝 됐는데 반공제 이 정도 됐는데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 펀더멘탈이 강하고 상승 여력이 있다라면 그런 자그마한데 충격을 안 받거든요. 쭉 가요. 근데 딱 하니까 수요자들이나 매도자들 입장에서 좀 움찔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계속 될 텐데 뭐 내년에도 똑같이 정책 자금 또 나오잖아요. 또 한 번 펌핑하고 또 내려가.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구나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트럼프가 되셨으니 경제가 조금 다우닝 되면 진짜 이제 실체가 나오겠죠.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작이 내년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오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내년에 만약에 올해 같이 좀 이렇게 좀 올라오는 힘이 약하잖아요. 네. 그럼 진짜 수요들은 유효 수요가 다 고갈된 상태라고 다 알게 됩니다.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